잘 오셨어요. 제가 설명한 그 집입니다. 현관부터 아주 그냥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사연을 대신 읽어주는 남자 정미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 보니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꽃구경을 언제 갔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봄이 되면 다들 준비하시는 게 있죠. 바로 이사하실 텐데요. 봄 기운 따뜻하게 느껴질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 딱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이사를 가려면 이사 갈 집을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괜찮은지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하자는 없는지 집을 직접 보러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이사 경험이 적은 분들의 경우 집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대략적으로만 보고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추후 실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꼭 보셔야 하는 것들과 집 보는 꿀팁 등 집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이참에 회사 근처로 집을 얻으면서 독립을 하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몇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드디어 찾았고 그렇게 입주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주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A씨는 벌써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집이었는데 몇 개월 거주하고 나니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A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또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서 살아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보고 들어간 집인데 직접 살면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휙 보고 오시는 거랑 24시간 집에서 거주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집을 보러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요즘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집을 보러 가시면 일단 공동 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도나 계단 등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이 CCTV 영상이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중개업자에게 말을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집을 계속 보는 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좋은 집을 구하려면 집을 정말 많이 봐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집만 봐도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집을 괜히 둘러보는 척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의사표현을 해주세요. 서로에게 그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 하죠? 수압 체크죠. 세면기물도 틀어보고 주방에도 물 한번 틀어보고. 하지만 이렇게 수압 체크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 건물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옆집에서 물을 틀면 우리 집에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구멍에는 물을 전부 다 틀고 그 상태에서 변기물도 한번 내려서 수압에도 변화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압 체크의 정석입니다. 네 번째, 곰팡이 체크. 곰팡이 같은 경우 대부분 가구가 밀착되어 있는 침대 머리 밑이나 북박이장 뒤쪽에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쪽을 한 번씩 들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벌레. 와, 이거 정말 중요하죠. 바퀴벌레 이런 거 정말 쉽습니다. 저도 벌레를 정말 질색인데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하는 방법은 수납장이나 곰팡이 체크하면서 보셨던 틈새들의 벌레 퇴치약이 있다면 그 집은 벌레가 나오는 집인 겁니다. 만약 아무런 약이 없다면 벌레가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여섯 번째, 집을 둘러보다 보면 창문을 한 번씩 열어보죠. 왜 열어보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채광이랑 환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빛은 남향이나 서향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 앞에 커다란 건물이 있다면 남향, 서향 이런 거 상관없이 빛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창문 앞이 뚫려 있어야 열었을 때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앞집 사람과 눈 안 마주칩니다. 문 딱 열었는데 앞에 주택이 있으면 빛도 안 들어와, 바람도 잘 안 통해, 앞집 사람과 눈 마주쳐, 여러모로 불편하고 민망하겠죠. 일곱 번째, 요즘 자기 전에 휴대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가습기, 공기청정기, 각종 충전기 등 사용하는 전기 제품도 엄청 많으시죠? 그럼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방에 콘센트가 두세 개 정도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서 바로 쓸 수 있겠지만 콘센트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멀티탭에 멀티탭을 꽂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양히 선들로 인해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겠죠. 콘센트 위치랑 개수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8번째, 화장실로 가볼까요? 화장실 들어가시면 대부분 물때가 없는지 깨끗한지 정도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셔야만 하는데 변기 휴지거리 위치입니다. 이게 간혹 엉뚱한 곳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샤워를 하는 공간에서 물이 튀었을 때 휴지거리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위치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9번째, 공용 난방, 개인 난방 체크. 대부분의 주택은 관리비가 나올 텐데요. 개별 난방인지 공용 난방인지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하는 방법은 조절기가 이제 집안에 있으면 개별 난방, 조절기가 별도로 없으면 공용 난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제일 중요한 관리비인데요. 집이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관리비가 턱없이 비싸면 거주할 수 없겠죠. 관리비가 얼마인지 기본적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에 가스비나 전기세, 수도가 혹시 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세입자가 있다면 월에 평균 얼마 정도가 나왔는지 물어보시면 한 달에 나가는 관리비가 얼추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월세라면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부담이 안 되는지, 전세라면 전세 대출 이자 플러스 관리비가 부담이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집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무려 알려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몰랐던 부분도 있겠지만 저거 저렇게 체크하는 거였어? 하는 것들도 있으시죠? 이사 고수님들은 저런 거를 체크를 안 하셔도 척 보면 척 하시겠지만, 이사를 저처럼 잘 안 해보셨거나 이제 첫 독립을 하시려는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꿀팁, 집을 구하실 때 집을 한두 곳 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정말 많은 집들을 돌아보면서 보실 텐데요. 어느 집은 완벽하게 체크하고 어느 집은 또 한두 개 빼먹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4 용지 같은 곳에 집 체크리스트라고 미리 만들어 두시고 마음에 드는 집에 가셔서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빼먹지 않고 전부 다 체크할 수 있겠죠.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